새벽 비행기를 타고 아침 일찍 방콕 수원나품 공항에 도착했다. 1층 8번 게이트 앞에서 1시간 간격으로 출발하는 파타야행 버스를 기다리기로 했다. 동아시아 사람들은 딱 봐도 좀 스테레오타입이 나오거든. 아,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파타야 가는 아저씨들 중에, 서양 아저씨들 중에 존나 멋있는 사람들이 많아. 목에 키스마크 빡세게 생긴 서양 아저씨가 있죠. 파타야가 진짜 그 남성성이 짙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다 모인 곳이라 별의별 사람이 다 있거든. 내 녀석도 남들에게 압도적인 이상한 놈 중 하나다. 공항 편의점에서 구매한 주먹밥 약간 비릿하지만 나름 먹을만하다. 식사는 대충 때워도 영양제는 꼭 챙겨 먹는다. 왠지 건강하게 식사했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 이러한 심리에 따른 효과가 훨씬 크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20분 차 배정을 해주네. 원래 정각마다 하는 건데 7시 20분에 배정하는데 더 해주네요. 다행히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능콜라갑 20분 거네. 사우스 파타야 존티엔 터미널까지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143바 5,000원 조금 넘는 가격이에요. 아, 너무 끈적끈적해. 시원하고 에어컨도 잘 나오네요. I think so, yeah. 예. 이게 약간 그 문화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이거 인도 애들은 봐봐, 이게 기본이야. 이게 인구수가 이제 너무 많은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기본적인 그 질서의식이라는 게 우리랑 많이 다를 거야. 이렇게 타인이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불편해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냐, 이런 기준점이 우리랑 확실히 동아시아 사람들이랑 많이 달라. 아, 물론 동아시아라고 하면 좀 중국도 포함이 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중국하고는 좀 비슷하지. 중국도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자기 공간을 먼저 확보하거나 타인을 신경 쓰지 않고 먼저 이렇게 빨리 들이미는 거지. 들이밀지 않으면은 그냥 생활 자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 아마 그런 문화권에서 와가지고 이런 게 좀 다른 게 아닐까, 문화적으로. 실제로 그래. 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커리어 한번 참는다. 손을 갑자기 반응이 궁금해져서 손을 한번 쓰다듬어 본다. 뒤를 돌아 나를 확인하더니 흠칫 놀라 손을 피하는 남자. 뭐 어디 그가 나쁜 사람이라 아기로 그랬겠는가. 나 또한 가벼운 장난이었다. 혹시나 불쾌하지 않았길 바라본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아, 드디어 다 왔다. 버스가 3번 내려줘. 북쪽에서 한번 내려주고 중간에 한번 내려주고 사우스 파타야 존티엔 터미널이라고 거기 한번 더 내려주는데, 마침 제가 묵기로 한 숙소가 바로 이 근처라는 거. 중간에 내렸습니다. 2번째 정류장에서. 드디어 왔다. 이거지. 두 달 전에 왔을 때보다 훨씬 시원하긴 하네. 쪄 죽을 뻔했거든. 아, 좋다. 그 아는 그 태국인 친구가 자기 지금 쓰고 있던 콘도가 비어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한동안 공짜로 묵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이 이게 덕을 쌓으면 어딜 가서든 이게 다 잘 됩니다. 원래 처음에 계획 짤 때 일정은 파타야에 한 며칠 정도 한 3, 4일 정도 머물다가 폰겐으로 이동하려고 그랬거든요. 중소도시 한번 가보고 싶어서. 또 거기 마침 한국에서 옛날에 알고 지내던 그 태국인 친구가 공무원 돼가지고 그쪽으로 발령났다고 해서 거기에 가 있거든. 친구도 볼 겸 지방 중소도시 한번 봐보고 싶어서. 근데 공짜 콘도가 생겼는데 여기에 3, 4일만 있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 전 세계 도시 중에 어디 제일 좋아해? 라고 물어보면 나는 파타야라고 말하거든. 그러면 적어도 한 일주일은 있어볼까 이런 생각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 괜찮은 것 같아. 지금 마침 버스를 내려주는 곳이 지도를 찍어보니까 바로 앞이 어깨가 떨어져 나갈 것 같지만 한국 남자들 대부분은 다 이미 뭐 군장 메고 수십 킬로 걸어본 경험들 다 있잖아. 모든 경험은 다 이렇게 언젠간 좋게 쓰일 날이 오는 거죠. 맞아, 우리 폐야 늠름하네요. 젊을 때 사진이네.
솜대 프라짜오롱 예트짜 오파 와치를 롱꼰 일명 남아 10세 짜그리 왕조의 10번째 계승자 2023년 현재 태국의 국왕이다. 마치 찰스 영국 국왕의 사례와 비슷하게 노년에 접어들기까지 왕세자의 신분이었던 그는 2016년도 국왕 나마구세의 별세로 64세의 나이로 국왕의 자리에 즉위하였다. 현재 태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국왕이었던 나마구세는 근대에 사실상 권위를 완전히 잃어버렸던 왕권을 실질적 권력으로 다시 부활시키고 태국 내 정치적 혼란의 순간마다 압도적인 존재감과 카리스마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직후 전 세계적인 혼란기에 국왕이 된 그는 혼란한 내외부 정국과 극심하게 분열되고 혼란스러워하던 국민들에게 전통적 권위를 이용한 퍼포먼스와 추후 행보를 통해 태국인들의 내면의 민족적 정체성과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규합하는 데에 성공한 것이다. 한때 인도차이나 반도에 강렬하게 불어닥친 공산주의의 물결을 굳건하게 막아낸 것도 그 당시의 군부와 라마구세의 업적이라 할 수 있겠다. 물론 시각에 따라 문제점과 비판 여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태국의 근현대 정치는 쿠데타에서 쿠데타로 이어지는 대혼란 그 자체였다.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선거로 인해 민주화 세력이 정권을 획득하면 다시 쿠데타가 이어져 군부가 그리고 그 다음 또 다른 군부에 의한 쿠데타가 이어져 정권을 잡는 과정이 반복되어 왔다. 그리고 그 뒤에는 쿠데타에 대한 승인과 거부로 정권의 정당성을 좌지우지하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로서의 라마구세가 있었다.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중 어느 것이 더 나은가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시점에서 절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역사가 한참 지난 후에나 가능할 것이므로 정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난 언제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특히나 외국인으로서 또 전문가도 아닌 취미로 공부하는 그저 한 명의 관광객으로서 무례하게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다만 그를 비판하는 여론이 어떤 입장과 시각에 근거하고 있는지 이해를 돕고자 내가 아는 얄팍한 정보를 나열할 뿐이다. 나는 그저 인물들 개인이 풍기는 느낌과 그 고유한 캐릭터성에 끌리고 관심이 갈 뿐 애초 내가 모르고 누군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좋고 나쁨을 판단하겠는가. 아무튼 실질적으로 태국 사회에서 여전히 라마구세는 지지를 넘어 거의 숭배의 대상이며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 압도적 존경을 받아온 부왕과 다르게 왕세자 시기 때부터 갖가지 기행과 논란으로 유명했던 현 국왕 라마 10세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여러모로 갈리는 듯하다. 그의 기행에 대해서는 외신에도 여러 번 보도된 바 있으므로 검색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태국의 군부가 지금까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압도적 지지를 받는 국왕의 승인과 인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왕권에 대한 지지가 예전과 같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은 분명 심상치가 않다. 과연 앞으로 태국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지. 나는 개인적으로 라마 10을 미워하지 않아. 국민 여론이 라마 10세에 대해서 그렇게 여론이 좋지 않고 품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기행을 많이 하잖아. 그런 거긴 한데 이해돼. 한 명의 인간으로 생각하면 신격화되고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그 아버지의 후계자로서 자란다는 게 어떤 거겠어? 그러니까 저 사람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나름대로의 뭔가 노력을 했었던 측면들도 분명히 있어. 뭔가 그 인정받기 위해서 해왔었던 것들. 물론 책임감 있는 자리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그런 무책임한 모습들이나 뭐 기행들이 뭐 정당화될 수는 없죠. 어쨌든 간에 지금 위치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개인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진 않는다. 좀 나는 멋있다고 생각해. 좀 수액 있어. 수액. 그냥 인간 자체로만 보면 생긴 것부터 뭐랄까 그 딱 봐도 그 넘쳐나는 테스토스테론을 그 주체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 저는 원래 그런 와일드한 캐릭터들을 좋아합니다. 그게 악역이든 선역이든 간에 뭐 좋아한다는 게 뭐 잘했다, 응원한다 이런 게 아니라 지지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캐릭터로서 흥미있다, 재밌는 캐릭터다. 와, 또 안 덥냐 너는? 아, 나 여기 쪄 죽는다. 바이크 기사님들이 계속 오토바이 타라고 하는데 아, 다 바로 근처에 버거킹이랑 KFC가 다 붙어있네. 세계 어딜 가나 있는 샌더스 할아버지. 아, 씨바크 이거 알았을까? 자기가 그 리어카 끌고 그 닭고기 판다고 그렇게 끌고 다닐 때 야, 이 지구 반대편 여기 타일랜드에 여기 자기 얼굴이 붙을 거라고 알았을까? 존나 멋있다 진짜. 이거지. 이거요. 될 때까지 하는 거요. 이 일 저 일 다 하다가 잘 됐다가 망했다, 잘 됐다가 망했다 하다가
다 백발 노인이 돼갖고 뭔 영광을 차지하겠다고 그 리아카 끊고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리안이네. 수리안 낙하 149번. 아 냄새. 149번 170번 170바시면은 오 생각보다 싸네. 두리안이 실제로 뭐 태국 내에서도 그 과일들 중에서도 비싼 과일이라서 그러니까 실제 현지 마트나 이런 데 가도 꽤 비싼 경우가 많거든요. 5,000원에서 7,000원 8,000원 이렇게 하네. 여기다. 여기네. 이 누나는 평소에 남동생이 와서 지낸다 그랬는데 누가 봐도 지금 남동생이 지금 여자친구랑 사는 것 같은데 아나? 지 누나 보고 있어? 뷰가 미쳤다. 창문도 열리나? 열리네? 써. 진우 누나 고마워. 한국 가면 밥 살게. 길 좋다. 힌두교풍하고 이 태국 불교풍 이 약간 좀 뒤섞여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가네샤가 있네요. 가네샤 그림을 가운데다 모셔놓은 거 보니까 뭔가 가네샤 신앙을 조금 이 집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나 보네요. 세속의 뭐랄까 그 세속의 그 상행이랄지 일과 관련된 거, 돈을 벌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관장하는 신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일반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죠. 아이고 좋아. 에어컨도 잘 돼. 혼자 여행 가면은 되게 싼 호텔에 머물다 보니까 에어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다 짐 풀고까지 싹 다 벗고 딱 에어컨 딱 트는 순간 에어컨이 안 돼. 아니면 중간에 고장나는 경우 되게 많아. 또 여기 에어컨 안 되는데요 하면 보통 방을 바꿔줘. 못 고쳐. 그럼 또 막 짐 다 싸가지고 옮기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와 진짜 좋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잘 수 있겠군요. 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진짜 이거 여행 영상으로 짜집기 해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 올려서 나중에 그걸로 돈을 벌게 되면은 이런데 콘도를 얻어야겠습니다. 그럼 훨씬 더 재밌는 일들을 보여줄 수 있잖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하는 거지. 해보는 거지. 일단 우선 짐 먼저 풀고 어쩌다 보면 이거 찍고 나서 옷을 벗으려고 했는데 이게 반사적으로 방에만 들어오면 반스만 입어야 되는 병이 걸려가지고 일단 짐을 풀고 머리를 먼저 밀고 일단 한숨 자고 한 20분 정도 오침을 취한 후에 나가보도록 하지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뭐 재밌었다. 오는 과정도 다 여행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는 오직 과정밖에 살 수가 없으니까요. 아직 누우면 안 된다. 아직 누우면 안 돼. 아직 잠들면 안 된다. 아직 잠들면 안 돼. 있나 이 새끼. 태국 파타야. 광기 넘치는 활락의 도시이자 탁 트인 넓은 하늘과 바다를 가진 치유의 도시이며 동시에 시골의 가난한 자들이 사회적 상승을 꿈꾸며 모여든 치열한 삶의 현장, 그리고 자유를 숭배하는 전 세계에서 모인 모난돌들의 집합소. 모두가 미쳐버린 이 도시에서 나의 휴가가 시작되었다. 삶은 또 이 몸뚱이를 어디로 흐르게 할 것인가? 나는 이미 눈앞에 어떤 것이 펼쳐지든 이 삶 속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든 같이 판단하지 않고 전부 다 기꺼이 받아들이고 온전히 경험하며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살기로 했다. 이 기록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나의 이야기와 공부와 여정이 때로는 지루할 수도, 때로는 도덕과 윤리의 관점에서 멀찍이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판단은 보시는 분들의 자유이다. 다만 나는 온전하게 내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부끄럽지 않게 나아가고 싶다. 그에 따른 과보 또한 그게 무엇이든 감사히 받아들이고 살아갈 것이다.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번 여행의 오프닝을 마친다.